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의결권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결권을 확보했으니까 그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주주총회 의장이 누가 하느냐입니다.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 의사 진행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진행을 하는 그런 주주이기도 하지만 주주가 아니고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그 의장의 지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가 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결권, 그러니까 안건의 통과와 부결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의장은 주총에서 의사 진행을 담당하게 되고요. 의안 상정이라든지 결의, 종료까지 전반에 걸쳐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의장이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가 아니더라도 의장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전관에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고, 대표이사가 없으면 전무, 상무, 이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안 상정과 표결 방법은, 의안은 이제 안건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상정을 한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병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의 건 했는데 이사가 4명이다 그러면 이사 4명에 대해서 병합해서 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걸 우리는 병합 결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뭐 찬성이 몇 표, 반대가 몇 표 이렇게 발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결 여부와 전조수 충족 여부만 발표를 하면 되고요. 의사록에도 뭐 보통 결의 같으면 추서 주식의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었다, 가결되었다라고만 적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두들기는 게 꼭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3번 두들겨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지, 망치를 안 두들겨도 되고요. 가끔씩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시면 망치를 뺏어가는데, 망치 뺏어가면 손바닥으로 치거든요. 그거 모두 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소집 공고에 나와 있는 안건 외에는 새로운 안건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긴급 발의, 긴급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그 누구한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안건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100원 주기로 했는데 300원을 준다. 또는 배당을 똑같이 주긴 하는데 최대 주주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해가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총 안건은 이제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나눠지는데, 보고사항에는 보통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의 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나와 있으면 재무제표 승인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하면 되고요. 감사보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감사보고 내용 중에서 오늘 주주총회를 위해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걸 확인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는 그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를 먼저 하고 나머지 보고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의 방법은 보통 결의, 특별 결의, 그리고 특수 결의가 있는데, 기본은 보통 결의고요. 특별 결의라고 적어 놓은, 특별히 제정해 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한해서 특별 결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결의사항, 그리고 그 특별결의사항 쭉 나와 있는데, 특별결의사항 한번 보시게 되면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등 쭉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특별히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인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특별 결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총에 상정을 하는 결의 사항에 대해서 적어놔 봤는데,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서는 이제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승인, 이 추천 결의가 되는 이유는 재무제표 승인에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현물배당 같은 경우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를 승인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주가 반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배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건 안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은 이제 특별결의 사항인데, 그 효력은 정관을 변경하는, 가결되는 그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의 이사의 수는 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10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1호 안건으로 정관 변경을 넣고 2호 안건으로 이사 선임했건 이사 10명 선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앞서 1호 안건에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2호 안건부터는 그 효력에 따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유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12월이 지나서 1월과 3월 사이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3월 주총까지 이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이야기지, 11월에 이사 임기가 만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총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서 이게 11월 만료됐는데 3월 주총까지 연장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까지 할 수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 이사 임기하고 비슷하게 적혀져 있죠. 3년 내에 최종 결산기에 대한 추천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의 임기가 11월에 만료다. 그러면 다음에 주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3월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잘 유념해 두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주총회네요. 아, 주주총회는 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이게 깊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많이 있죠. 이게 주주총회의 의장, 이게 의장 그 자체가 가장 핵심은 질서 유지권이죠. 질서 유지권과 가결 여부를 하고 정회하고 연회, 순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질서 유지권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주주들이 반대 의사 표시할 때 뭐 발언권을 안 주거나 발언권을 안 주고 그냥 뭐 발언했는데 야 내쫓아 이렇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으면 이런 이제 주주총회 효력 무효 소송되는 거죠. 석 달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 주주총회 의사진행은 다 정관에 있죠. 네, 정관에 있어서 누구를 뭐 대표이사로 한다. 보통은 다 대표이사로 하고 있고, 뭐 유고시 뭐 별도에 제출한다. 그래서 유고시거나 뭐 다를 경우에는 뭐 주주총회에서 1번 의안으로 뭐 보통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네, 그리고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의장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임시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면, 이제 법원에다가 감사인뿐만이 아니라 의장도 선임을 해달라, 의장도 지정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쪽 의장을 해달라는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의장에 대해서 의사 진행이 주요 업무이지만 그 진행 자체가 워낙 좀 막강하니까 좀 누구 하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죠.